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성환 안녕하세요. 씨. 청취자 3702님, 기자를 째려본 우병우 수석, 황제 소환 당하는 모습 보면서 또 한 번 농간 당하는 기분이었다. 뭐 이런 문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섬뜩했어요. 저렇게 그동안에 일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본다는 그 말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대요. 예, 참 씁쓸한 풍경이 경찰서 앞에서 벌어졌는데 토요일에 또 한 곳 우리가 주목할 곳은 광화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주말 동안 광화문 촛불 시위 규모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예. 그런데 시위 참여 인원을 두고 경찰과 주최 측 추산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경찰은 몇 명이에요? 4만 5천. 아, 그럼 20만 명은 주최 측 얘기고 네, 예, 경찰은 그렇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4만 5천을 얘기하고 네.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다른 시위 참가자 수 계산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서울 광장부터 뭐 청계천, 세종로 일대가 그냥 꽉 찼던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경찰의 공식적인 집계 방식은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미 추정법? 예,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공식인데요. 예. 뭐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사람 수를 먼저 센 다음에요. 예. 그 면적 안의 사람 수를 전체 면적만큼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얼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0분의 1로 자른 다음에 100분의 1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수를 세서 그렇죠. 100 곱하는 방식. 예,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세는 건데요. 이 경찰은 그래서 집회 참가자를 4만 5천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최 측은 집회 도중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간 사람까지 합쳐서 이게 다 시위 참가자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2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로 계산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15만 5천 명, 무려 4.5배나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좀 과해요. 그래서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경찰의 집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의 집회 참석 인원 추산 방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공연기획의 대부라고 불리죠. 가수 김장훈 씨도 이건 너무 억지다. 그러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걸 올리기도 했고요. 그럼 이렇게 경찰의 추계가 터무니없게 적은 이유는 뭘까? 뭡니까? 이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의 입장으로 보면 참가자 수를 최대한 적게 계산해서 시위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참여자 수 경찰 추산 4만 5천,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과연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경찰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엊그제 촛불 집회 사진이나 영상 다 보셨죠? 광화문 광장부터 숭례문 앞 종로 일가 일대까지 인파가 막 꽉 찼습니다. 근데 이걸 겨우 4만 5천 명이라고 추산하는 것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김성환 없는데요. 씨, 이걸요. 좀 다른 어떤 행사의 참여자 수하고 비교해 볼 방법 같은 거 없어요? 비교하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4년 전이었었죠. 2012년 10월 4일 서울광장에서 가수 싸이 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광장만 채웠는데도 경찰이 8만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이번이 훨씬 많았는데. 훨씬 많았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예. 또 엊그제 촛불 집회에 경찰이 223개 중대 2만 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 사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 병력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인파에 폭 파묻혀가지고. 예, 파묻혀가지고. 그런데도 촛불 집회 참가자가 경찰 병력이 2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누가 이 말을 묻겠습니까? 그렇군요. 믿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경찰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회 참가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를 했을까? 자기가 집계한 4만 5천 명으로 보고했을까? 아니면 모든 언론이 쓰고 있는 20만 명으로 보고했을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서 민심의 온도를 잘못 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들 아래로부터의 보고가 잘못 들어가니. 이런 면으로 보면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첫 번째 행간 거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행간은 동조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주목하라입니다. 동조자라니요? 시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시위는 뭘까요? 뭐예요? 막 과격한 시위. 이런 게 무서운 시위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조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위가 정말 무서운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시위에 원래 참가를 잘하던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오고 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가 나오고 중고생이 나오고 이런 동조자. 그렇죠. 그런 게 정말 무서운 시인데요. 대표적인 게 87년 6월 항쟁 때입니다. 그때 넥타이 부대라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대학생 위주로 시위를 했었는데 명동의 직장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예. 그래서 넥타이 부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결국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엊그제 주말 촛불 집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세대, 지역, 이념을 뛰어넘어서 다 모든 사람이 시위에 동참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위는 한번 불이 붙으면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쉽게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질서정연했어요. 네, 그 부분도 어디서 누가 뭐 돌을 던지거나 뭐 경찰을 막 밀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지런히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주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2002년 월드컵 응원 때가 생각이 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 숫자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다음 주 토요일 경찰 발표 숫자는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왜요? 이번에도 2차 촛불 집회도 너무 시위 참가자가 많아서 경찰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국민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번에 집회 참가자 집계 방식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고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가수 김장훈 씨까지 나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너무 우매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은 다음 주 토요일 3차 촛불 집회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거나 책임 총리제를 발표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경찰도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3차 촛불 집회 때는 1, 2차 때보다 집회 참가자 숫자가 주최 측 추산으로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래요. 경찰도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겠죠. 청취자 주우정님, 그 대통령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래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이런 문자 주시면서. 아마 TV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죠? 네.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 했나. 이런 패러디 또 보내주셨어요. 백유선님, 2002년 월드컵 이래로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는 대통령. 대단하다. 이런 패러디들이 참 쏟아지고 국민들 유머 감각이 이렇게 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웃고 가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가입니다.